우리는 다 실수로 태어났지만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가 됐더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시간을 무한정 끌 수가 있대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도망갔습니다. 3일. 쳐도 잘렸어. 요 모양 요걸로 사는 거. 일단 한여름 빠미꾸님한테 엄청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정보 덕분에 잘 처리가 됐어요. 사표를 냈습니다. 처리를 원만하게 했어요. 뭐 중요한 거 이제 이름 같은 거 우리 회사 이사님까지 붙여야 되나 이제? 아무튼 뭐 한때 뭐 윗분이니까 이사님 이름이랑 이런 거 붙어갖고 이런 거 지웠고 내 담당 업무는 발설할 수 없어요. 퇴사할 때 그 서약서 이런 거 쓰거든요. 업무 기밀 같은 걸 경쟁사에 팔아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 기밀 사항이라 제가 담당했던 내가 그렇게 고위층도 아닌데 아무튼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발설할 수 없습니다.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잡혀있던데 뭐 좀 지나서는 뭐 얘기해도 되겠지. 아무튼 한동안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당 업무가 기밀로 모자이크 처리했고 이걸 또 풀어서 보는 분이 있던데 뭐 굳이 풀어볼 필요도 없고 퇴사 사유는 간단하게 권고사직. 복잡하게 쓰면 별로 안 좋아요. 여기다가 뭐 우리 회사는 이렇고요 뭐 너무 잣 같고요 너무 호두 같고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냥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좋다. 예, 한여름밤꾸님 감사합니다. 진짜 정보 잘 주셨어요. 거기서 그 한 가지 웃긴 게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저랑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단 박모 씨가 있고 이거 한자로 쓰면 안 돼. 내가 모든 성을 다 한자로 쓸 수는 없으니까. 김 씨가 하나 있고 이제 제가 있죠. 저는 제이고 박 씨가 하나 있고 최 씨가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다 여자입니다. 저만 남자고 우리 회사에서 나랑 같은 업무를 했던 사람이 나만 남자.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유일한 남자 재택근무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 순서야 이번에 나가는 게. 이번에 딱 봐도 나야 나.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그냥 잘 조율하자. 그냥 나갈 때 나가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나가게 됐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한 뭐 이것저것 연차 안 쉰 거 뭐 정산 안 된 돈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한 8천쯤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분들이랑 솔직히 이분은 그 우리 사장님 친척이에요. 그래 이분이랑은 얘기하기가 어려워. 요 두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이쯤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그러니까 이분들도 각자 자기가 받을 돈이 한 8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택도 없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이제 하늘밤꾸님이 나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얘기할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다 모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급여 명세서라는 걸 주잖아요. 저는 그걸 입사 이래로 지금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는 프린트 해가지고 종이로 직접 나눠줬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지금은 PDF 파일로 오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스캐너를 사가지고 스캔을 해서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싹 까서 넘기다 보니까 2021년? 이쯤에 한번 21년인가 22년인가 이쯤에 한 9월 페이에 73만 원인가가 들어왔더라고요. 월급보다 더. 그러니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돈이 더 들어왔네 이러고 말았던 거지 그냥 무슨 수당인가 보지 했는데 여기에 명목으로 연차 정산 수당 해갖고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73만 원으로 퉁친 거지. 퉁! 제가 고용한 노무사한테 월급 급여명세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급여명세서 보고 노무사가 바로 하는 말이 저항할 수 없다. 정산 끝났다. 그러니까 한여름밤꾸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똘똘하면 못 싸울 수도 있다. 백방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똘똘했던 거야. 우리 회사 법무팀이 똘똘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렇구나. 뭐 이거는 그냥 하늘로 날아간 새가 됐고 이거는 꿈 깨라. 이거는 못 받아. 그래서 요거를 요 두 분한테 알려줬죠. 그거 못 받아. 그러니까 크게 상심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아휴. 이제 제가 날아가고 아마 그 다음은 이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다음번 회사의 위기가 오면 아니면 혹은 지금의 위기가 계속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분이 날아가겠지. 씁쓸하긴 한데 재밌었다 그동안. 그리고 회사에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민주투사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소위 노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 날짜 써있죠. 3월 31일.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백수가 되는 거지. 백수 예정자가 됐습니다 이제. 뭐 할까? 일단은 4월 6일날 시험 봐야 되잖아요. 백수 되자마자 시험 준비해야겠네. 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지 마셔. 왜냐 나는 이제 앞으로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제가 조개찜 사드릴 테니까 거하게 한번 얘기하시죠.
그때 갔어.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저는 아마 제 성향상 그 해 다 정산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런 맺고 끊는 거 그 허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로계약서, 우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저 처음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한 장이었거든요. A4 용지 한 장. 근데 5년 차인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명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 뭐 자랑이라고 이거 내리고. 우리 회사가 저 처음 입사했을 때 2009년 이때 사옥이 없었고요. 월세였어요. 월세.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어느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회사. 그리고 직원이 약 100명. 그러니까 사장, 이사부터 외국인 노동자, 알바까지 다 해서 한 100명. 약 100명짜리 회사였고 여기에 입사를 했고 그때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011년쯤 되겠다. 이때 충무로 필동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이때 직원이 약 200명으로 늘었죠. 이때 굉장히 좋아했지. 우리 회사 크는구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지. 그리고 2013년 이쯤이 정확치는 않아요. 이쯤에 성수동으로 이사를 가. 갑자기 성수동으로 가서 11층 사옥을 짓습니다. 이것만 해도 돈 엄청 벌었어. 솔직히 성수동이 확 떴잖아요. 지금 아주 핫플이잖아요. 그 정가운데 있어요. 그 우리 회사 본사 건물 앞에 연예인 기획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대단하지. 그래갖고 출퇴근하면서 연예인도 좀 보고 재밌었지, 좋았지. 그리고 슈퍼카도 좀 보고. 그리고 이때 이제 직원들이 팍팍팍 늘어서 지금 현재는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5년 이거 당연히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하남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하남도 또 핫해요.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회사가 퍽퍽퍽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들어와서 근데 요때 쫓겨난다. 근데 요때는 회사가 작으니까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해갖고 각 한 장씩이었어요. 그냥 A4. 근데 요때부터 양이 좀 많아지더라고. 뭐 이상한 걸 막 뒤에 이름 쓰고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종이 있잖아요. 은행 가면은 이렇게 뭐 가입할 때 대출 받고 이럴 때 예 하는 것처럼 그런 종이가 몇 장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요쯤 와서는 2013년 요때 이제 사옥 짓고 나서부터는 두꺼워. 책 한 권. 근로계약서가. 그러니까 이쯤에 우리 회사에 사실 인사팀이라는 것도 생기고 법무팀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때부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뒤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노무사한테도 저는 근로계약서는 안 보여줬고 대충 얘기해봤는데 그냥 우리 회사 검색해보더니만 쉽지 않은데요. 막 노무사가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제가 뭐 솔직히 회사에 감정도 없지만 그래도 챙겨줄 건 챙겨줘야지 싶었는데 그걸 안 줄라 그러니까 한번 싸워야겠다. 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민주투사의 길을 가게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싸울까 했는데 그걸 노무사가 뜯어 말린 이유가 그 한여름밤의 꿈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적당히 주면 거기서 타협하고 끝내는 게 좋다. 왜냐? 오래 싸워야 된다. 이게 제일 컸습니다.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앞으로 이제 또 살아가야 하고 또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기업이 오래 끌어버리면 솔직히 우리 회사는 뭐 그냥 직원 하나 배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한테. 근데 저는 이걸 싸워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그 이후에 또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이 바쁘니까. 예.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결국은 강자의 편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기업이 유리하게 돼 있다. 어쩔 수 없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전 절망하지 않아요. 난 재밌어. 난 지금 제가 이 엔티제잖아요. 엔티제가 그나마 가진 그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탄력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탄력성이 좋아. 탄력성. 그러니까 절망에 쭉 꺼져서 절망 끝까지 내려갔다가도 한 일주일 걸리나? 지나면 또 이렇게 빨딱 피자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너무 들떴다가도 막 갑자기 내가 뭐 복권에 됐어. 막 엄청 잘 됐어. 그래도 확 떴다가 또 푹 다시 원위치. 그건 그거지. 이제 또 해야지. 이렇게 계속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온다 그래야 되나?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쉽게 화내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린 건 잘린 거고 지난주에는 제가 많이 좀 기분이 솔직히 좀 다운돼 있었는데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지. 3월 31일 저녁을 그래 그때 저녁하셨어요? 저는 4월에 저녁했습니다. 4월. TMI 읽어봐야 돼. 근로계약서에 오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오죽하면 오타가 하나 있어도 그게 핵심적이면 그걸 물고 뜯어가지고 뜯어낼 수는 있대요. 근데 문제가 그거죠. 이제 오래 걸린다. 오래. 이게 다 인생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든 있고 제가 여기서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한 이만큼을 뜯어 먹을 수도 있겠지. 잘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 정도 원한이 없고 이 회사에. 그리고 뭐 저는 좋았어요. 저는 어쨌든 15년? 16년? 이 정도 여기 사진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속연수 15년 나오잖아요. 여기 2009년 2월 3일 입사해가지고 연차가 36일이나 있어. 내가 이렇게 고인물이었다니.
그래서 저는 이동안 뭐 좋았고 그동안 먹고 살았고 돈도 모아서 집도 샀고 뭐 저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좋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지. 그 뭐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죽이네 살리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좋게 끝냅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금액 밝히기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뭐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게 1톤 트럭 한 대 값 받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해도 그냥 뭐 그럽시다 이러고 말려 그랬는데 대인배 풍모를 보여주면서 뭐 그냥 내 양해해 드릴게 뭐 이러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거기다 아까 보셨던 36일 연차 있잖아요. 36일 연차랑 제가 작년에 남긴 게 한 12일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남긴 게 또 한 16일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급여에 정산을 해주겠다. 이것도 또 몇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니까 회사에도 뭐가 있어 지금. 회사도 뭐가 이렇게 좀 있어. 이렇게 긁으면 긁히는 뭐가 있긴 해. 근데 별로 긁고 싶지 않다. 그냥 어려우신데. 운송업 가시나요? 트럭을 받은 건 아니라서 트럭 값을 받았지. 일단은 저 이거 아파트 대출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거의 다 밀어 넣을 것 같고 저는 또 놀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돼요. 근데 놀 수는 없어. 저는 그 휴일 있잖아요. 회사에서 쉴 때도 휴일이 좀 길어져서 만약에 휴일이 한 열흘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해외여행 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뭐 일할 거 없나? 알바할까? 그래서 저는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대가리 치러 노가다 뛰러 가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 성격이에요. 집에서 못 놀아. 하다못해 주말에도 이 라방이라도 키는 거잖아요. 이거 해서 얼마 못 벌어. 제가 수익 창출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 20일 됐잖아요. 근데 영상 편집해갖고 올린 게 9달러 벌었어요. 9달러. 그러니까 내가 편집해서 신나게 올려봐야 9달러 벌어요. 한여름밤의 꽃님이 슈퍼챗 한번 툭 던지면 바로 그냥 삭제. 돈도 안 되고 하지만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지. 목소리님도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님도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게 좋아. 네, 그런 사람들이. 근로복지법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법이라 근로복지법을 물고 늘어지면 이길 수 있으나 트럭 가격 정도 받았으면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저녁일로 비유. 저는 지금 졸업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졸업이기도 하고 저녁이기도 하고 그러네. 뭐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 졸업, 저녁, 그러면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근데 한 대학교부터 이 졸업이 좀 불안함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부터가. 저도 사실 뭐 졸업 당한 거지. 졸업 당했지.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꽃님 말이 딱 맞는 게 제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요. 여기.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이기면 빵원이지 뭐. 여기라고 쳐요. 여기가 빵원. 그리고 여기가 8천.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8천인데 회사가 제시한 게 한 이쯤 되는 거잖아요. 이쯤. 근데 여기서 내가 오케이 하면 이거 받고 떨어지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것까지 다 받을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이거를 내가 다 받아내려면 회사는 시간을 끌어버릴 수 있다. 시간을 쫙 늘려가지고 일단 대법까지 당연히 갈 거고 중간에 계속 항소, 항고 그다음에 뭐 이의 신청, 기피 신청 막 이래버리면은 시간을 무한정 끌 수가 있대요. 거의 무한정.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80년대 민주투사들 이제 와서 무죄 확정 판결 받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기분 문제가 돼버리면 돈을 아무리 써도 아깝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놈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을 건드려 버리면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회사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뭐 한여름밤의 꿈님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솔직히 별로 아깝지도 않아요. 이미 한번 운을 떼고 갔기 때문에 2022년에 73만 원으로 퉁치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서 굳이 그럴 거 있나. 그리고 또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지금이야 솔직히 그렇게 좋게 끝난 건 아니지만 나중 가서 또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한테만 굿뉴스인데 다시 합쳤어요. 전처랑. 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재혼이라 그래야 되나? 애초에 결혼식은 한 적이 없는데 사실 재혼쯤 되겠다. 왜 합쳤냐? 이제는 이제 전처가 아니라 처죠. 이제는 처도 잘렸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번에 그 해고 대상이 나랑 지금 와이프인 거죠. 둘을 자른 거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 제가 어쨌든 지금 전라도에 와 있잖아요. 저는 전라도 출생이 아닙니다. 저 부모님은 강원도 분이고 저는 서울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고 애 딱 2명이에요. 딱 2명. 근데 1차가 우리 둘이고 2차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준섭이 뉴스인가요? 고고님은 제 와이프를 못 보셨잖아요. 목소의 길님이랑 한여름밤의 꿈님은 제 와이프를 보셨거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제가 굿뉴스 일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와 있고 제가 여기에 집을 샀고 제 와이프는 아예 여기서 태어났고 근데 이게 사실 문제되진 않잖아요.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태어나신 데가 경북 칠곡
지금 불러서 난리 났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 여기 분이셔. 그리고 뭐 국힘이시고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 근데 국힘이라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정확히 어떤 이유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회사 내에서는 이제 소문이 그렇게 잔뜩 났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나름 회사에서는 조금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발언권도 좀 있고 회의할 때 제가 얘기하면 좀 이렇게 나 말 끝낼 때까지 아무도 말을 못 자르는 그런 입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다 되게 동요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되게 불안불안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벌쩍벌쩍 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잠재우는데 꽤나 비용이 많이 들겠죠. 회사는 기회비용도 돈이니까 바로 현금이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회사가 꽤나 한동안 뒤숭숭할 거고 거기에다 괜히 짐 하나 더 얹어주고 싶진 않다.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도 바빠 죽겠다 지금. 4월 6일 날 시험부터 나는 이거 시험이 나 제일 중요해. 여기서 떨어지면 골 아파. 물론 6월 달에 2차 시험이 있긴 하던데 그래서 왠지 좀 빡 공부하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2차까지 보면. 그래서 가구 제작 기능사는 올해 무슨 수가 됐든 따긴 딸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고 2025년은 그냥 공부만 할 것 같아요. 공부만 한다. 자격증만 딴다. 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저것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 이제 애는 없지만 갑자기 또 마누라랑 장모님이 생겨버린 거지. 이제 두 분을 뭐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말에 뭐 갈비라도 사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뭐 할까? 공부하면서 알바로 하기에는 내가 이 나이에 그 편의점 가기엔 좀 그렇고 배달을 좀 해볼까? 요즘 배달비가 많이 낮아졌다던데 실업급여 받을 때 제가 면접 확인서 써드릴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그것 따볼까? 요양보호사? 이게 수입이 짭짤하네. 따볼까?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유산수리 기능자 말고 기술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있어야 현장 시공이 가능한데 그 현장 소장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한복 입고 와가지고 차도 먼지 하나 안 묻은 에쿠스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쏙 들어가 컨테이너 안으로. 안 나와. 그리고 그 기술 감독 뭐 이런 사람이랑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럴 때 잠깐 나오고 오후 한 3시 되면 안 보여. 그 아저씨. 뭐 경력 많이 요구하겠죠. 근데 어쨌든 밟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500? 내가 많이 받았나 보다. 사실 제가 이번에 나갈 때도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얘기가 물론 저는 다 레코딩 했지만 여러분 회사나 이거 거래하실 때도 다 녹취하십시오. 무조건 녹취. 사람은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다 녹취합니다. 내가 녹취 안 하는 거는 놀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얽히지 않은 관계일 때 그럴 때만 녹취를 안 하고 웬만하면 다 녹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불안장애가 있어갖고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아구창을 날리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방어하기 위해서 녹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기술사 여기까지 내가 딸 수 있을까? 원래 인생은 후회 연속이지만 후회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대학을 졸업을 할 걸. 제가 중퇴했잖아요. 저는 사실상 고졸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졸업을 할 걸.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구 제작 기능사 공부를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기사를 딸까 싶었는데 산업기사를 따려면 해당 업종에서 경력 2년이 있든가 전문대 이상 그 전공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졸업을 했으면 지금 산업기사를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산디과긴 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서울전문대는 산디, 가구, 인쇄, 공예가 한 학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졸업을 해버렸으면 지금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가 됐더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저는 이거를 안 했었어요. 그냥 버닝 크루거 그 자체였지. 던지고 놀고 나는 잘하니까 막 이러면서 아이덴티파이 그 자체. 후회다 후회. 대전에 학원이 있다는데 3년 준비해야 된다. 산업기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2년 바짝 해보세요. 돈은 누가 벌어? 이 나이에 학교에 가면 돈은 누가 버나? 기술사가 3년? 2년 금방이죠. 뭐 2년 굶어보셔. 그게 금방인가? 제가 오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면은 물을 한 병 줘요. 처음에 500ml 물. 그래갖고 금식이잖아요. 이제 굶어야 돼. 지금 돈은 주머니에 있어. 돈은 있는데 먹을 수 없어. 물론 이 안에 그 비빔국수를 팔아요. 왜 파는 거야 도대체? 먹을 테면 먹어봐 뭐 이러면서 파는데 그거를 참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돈을 주머니에 들고 물 한 병 들고. 그래 배고플 때마다 물을 마시는 거야. 이 물을 한 6병 마셨나 봐 하루에. 6병.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도망갔습니다. 3일. 딱 3일. 야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 난 진짜
존경스럽다.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니까. 근데 2년, 와 2년 말도 안 되지. 2년은 못 굽는다 내가. 2년은 못한다. 금식원에서 밥을 주지 않나요? 밥을 팔던데. 아, 산업기사 취득 가능하세요? 따셔. 무조건 많이 따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시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서 창업 공고 뜨면 지원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이제 실업급여 나오기 때문에 학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대충 되겠지 뭐. 저는 올해만 버티면 되니까. 올해만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좀 좋은 기회 같아요. 이게 사회에 뛰어나오고 나면 사람이 경제활동을 스탑해놓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리셋해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생 은퇴하기 전까지. 그나마 지금 목소리 길님도 만약에 지금 있는 데서 어떤 이유가 됐건 거기서 퇴거하신다.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 누가 됐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업을 갑자기 잃는다면 지금 경북 거기도 지금 불나갖고 난리잖아요. 그분들 진짜 지금 갑자기 생업이 없어졌잖아요. 앞이 진짜 깜깜하실 것 같아. 다만 저는 이제 애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니까 생업이 큰 돈이 안 되고 있어. 저는 큰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큰 돈도. 그러니까 나는 얼마 못 벌어.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면 조금씩 늘잖아요. 좀 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결국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벌고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우와 씨 겁나 많이 버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많이 번다. 그리고 나는 아마 이만큼 벌고 있어도 많이 번다는 생각을 못 할 거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면 그게 절 죽이겠죠. 맨날 죽는 소리. 내가 사업하는 사람 중에 죽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을 한여름밤의 꿈님밖에 못 봤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죠 그냥. 결국에 다들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20만이 폐업했대잖아요. 아 여기 안 들어간 게 어디야.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중위소득이 얼마래더라? 중위소득이 뭐 150이래나?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적게 번대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못 버는 자영업자가 뭐 엄청 많은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길리면 어쩌면 알고 보면 고소득일지도 모른다. 뭐가 확실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100만 못 버는 자영업자 엄청 많고 자영업자랑 직장인은 또 다르잖아요. 직장인은 대부분은 뭐 자격증 한두 개랑 지 몸뚱이로 가서 일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 환경을 내가 조성한 채로 사업을 영위하잖아요. 그게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건물을 준비해야 되죠. 내 건물이건 월세건 어쨌든 건물을 준비하고 그 유지비 세금 다 내야 되고 전기 수도 뭐 다 내야 되고 인터넷 깔아줘야 되고 직원 하나 뽑으면 책상 놔줘야지 컴퓨터 사줘야지 프로그램 깔아줘야지 또 먹으라고 또 물 갖다 놔야지 커피 믹스라도 하나 갖다 놔야지. 그거 다 돈입니다. 사업자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훨씬 큰데 페이는 더 못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런 거 흔하잖아요. 편의점 하면서 200을 벌었어. 월 매출로 순소득이 200을 벌었어. 근데 알바한테 180을 줘. 사장은 20이야. 그런 거 뭐 흔해 빠졌으니까. 어쩌면 목소리 길리면 꽤나 고소득자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시간 지나 여기 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겁나 많이 버네 라고 쳐다보지만 나는 아이고 이거 벌고 앉았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GDP 3만 불이래잖아요.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겨우 고졸딸인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제 페이 그 사진 여기 있나? 아무튼 제가 그 월급이 510이었거든요. 뭐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제 월급이 511이었어요. 엄청난 고소득을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내가 이제 나만의 기술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꽤나 좀 많은 고생을 해야겠지. 근데 그게 이제 그 고생을 좀 재밌게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되게 이제 내 능력보다는 부하 직원의 능력을 내가 뽑아먹는 거,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한 거,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510을 벌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요 모양 요꼴로 사는 거. 아니 나도 아파트 대출 있지. 나 차 중고차 타잖아요. 카니발 중고. 내 차 2014년식. 카니발 이러고 사는 거야. 뭐 대단치 않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성수라는 놈. 성수동이 아니고 성수. 집이 중곡동이에요. 중곡동. 원룸이 두 채. 원룸이 두 칸이 있는 게 아니라 원룸 건물이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고 한 채당 보통 한 2천 정도 나와요. 월세가. 그러니까 풀로 그 세입자들이 다 들어왔을 때 월 4천이에요. 얘는 버는 돈이 월 4천. 월 400이 아니라. 근데 얘 뭐 먹냐? 곱창. 족발. 얘 좋아하는 게 소주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먹고도 네가 내라 뿜빠이 하자 맨날 싸워. 있는 놈이 더 안 해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내 친구 하나가 좀 생활이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배우 하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된 친구.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신원보증 있잖아요. 그 신원보증 하나 써달라 그랬는데 얘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난 보증은 절대 안 써. 뚝.
그래, 야박하네, 있는 놈이 더하네, 욕먹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많이 벌면 좋지, 많이 벌고 싶지. 막말로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돈 있으면 나을 수 있는 거고 돈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전 그렇다고 없으면서 막 안빈낙도하고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마누라랑 제가 동시에 잘렸잖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뭐 이렇게 원망할 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자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부부가 다니고 있다고 하면 생계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보통 하나를 컷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여자를 먼저 컷하면 뭐 성차별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남자부터 컷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웬일로 둘 다 잘랐을까? 그게 좀 의문점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싸울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페이를 이제 나도 받고 와이프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나가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됐다. 그리고 마누라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경력이 더 돼요. 언제부터 다녔더라? 22부터 다녔대나? 3부터 다녔대나?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경력이 지금 회사입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뭐 할지 고민이 많은 상태고 재밌어요. 뭐 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래나.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이 폐지는 안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죽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내 거를 만들어야겠지. 뭐가 됐건. 요즘 소소한 알바거리를 좀 찾고 있어요. 소소 알바. 뭐가 있을까? 배달도 힘들 것 같아. 배달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간으로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공부를 못하고 거기다 오토바이는 한 300이니까 뭐 그럭저럭 싸고 타다가 팔면 되니까. 근데 이 보험이 또 한 300 든대요. 보험 300. 좀 아니지 않은가? 목공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왜 괜히 그걸 다 갖다 팔았을까? 그것도 후회야. 목소리 길림이랑 뿜빠이에 먹었잖아요. 대패. 또 사야 되나? 그래갖고 자동 대패를 또 살까? 그랬는데 그냥 이것보다는 차라리 창업을 해서 수압 대패를 사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이제 좀 고쳐졌습니다. 예, 이참에 업그레이드. 딱 그거지. 그리고 벌어서 이제 캐스톨 소스탑도 좀 장만하고 이쪽 고가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된 효용을 주는 장비를 하나씩 사야겠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하우스라서 다 녹슬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장소도 하나 마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와이프한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시내가 있고 촌이 있고 이런데 도농 복합도시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시청 옆에 땅이 조금 있어요. 조그만 땅이. 그 땅이 이렇게 좀 긴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와이프는 여기다가 이제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랑 좀 합쳐가지고 적당하게 한 요만하게 가건물을 하나 짓자. 그래갖고 내가 요만큼은 이제 내가 목공소로 쓰건 매장으로 하건 그리고 와이프는 여기서 또 이제 자기만의 사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땅 있는 사람한테 우리 뭔 소리야. 제가 와이프랑 같이 갖고 있는 게 이 지역의 산동네 농지가 약 8,000평에 그리고 내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주택 용지가 70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 이제 한 40평 주택. 그러니까 전체 땅이 40평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이나 하러 가야겠어. 집에 가야겠어. 고생이나 하러 가야겠어. 근데 이거 들어보셔. 이거 다 합쳐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한강뷰 아파트 한 채를 못 사요. 한 채 불능. 그러니까 싸구려를 여기저기 갖고 있는 거지 모아봤자 원기옥도 안 돼. 이게 손오공은 힘을 쫙 해갖고 모으면 이게 지구를 날려버린 원기옥이 보이잖아요. 나랑 와이프랑 퓨전을 한 다음에 원기옥을 모아도 콩알 하나 뿅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싼 거를 여기저기 갖고 있는 거 세금만 많이 나가. 세금만. 한복이고 상투세금 유튜브나 치면. 목소리 길래 이번에 컨셉 너무 좋더라. 진짜. 이게 옛날에 만화 그릴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개인의 역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 뭐 작가나 만화가나 뭐 연예인이나 지금 같은 유튜버나 그땐 유튜브 없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실타래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실타래. 계속 감는 거지 실을. 계속 감는 거야.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실을 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를 갈고 닦아서 실을 감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실을 쫙 펼쳐 보여주는 거지. 근데 내가 가진 실이 요거밖에 안 되면 그냥 일집 스타 있잖아요. 하나만 반짝하고 사람들이 오 했는데 실이 없어. 그냥 빈 플라스틱 봉이지 이제. 그럼 그렇게 끝나고 이제 실이 많으면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유재석처럼. 그래서 실을 계속 감아야 한다. 근데 목소리 길림은 지난 세월 동안 실을 계속 감으셨고 이제 그 실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더 감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감은 거 없이 그냥 계속 푸는 거야. 계속 풀었어. 이제 감는다. 이제 감는다.
일편심 향아치가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일편심 아저씨를 뭐 꼭 이기고 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거의 뭐 일편심 아저씨랑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찍으면 누군가의 치실이 되는 현타가 오긴 하면 치실 치실이면 어때? 치실도 쓰임이 있잖아요. 치실도 쓰임이 있다. 우리는 다 각자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 일본 스마프 노래 중에 세카이 니 히토츠 다케 노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넘버원이 나라나쿠테모이. 그런데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좋아. 원래부터 특별한 온니원이야.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뭐 몇 주 1등 했더라? 12주 1등 했나? 엄청 오랫동안 1등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쓰임이 있다. 각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실수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지만 다 의미가 있다. 각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꼭 탑이 될 필요는 없다. 탑이 되면 좋지. 근데 탑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계단의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뭐 여기 있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다고 이 사람을 깔보면 쓰나? 이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다.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휴. 저번 주인가 자고 일어나는데 꿈은 생각이 안 난다만 뭔가 내가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뭐가 부끄럽고 더럽겠냐는 다짐이 막 끌어오르더니 한복을 샀습니다. 이게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혹시? F랑 T 그거 생각나네?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 얘기 하시는 건가? 저는 T잖아요?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빵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돼? 1번. 2번. 어떤 빵이 우울증에 도움이 돼? 3번. 우울함과 빵의 관계가 뭐야? 4번. 순간적 우울증에는 빵이 좋나? 아니면 빵을 장복하면 우울증에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나? 저는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요. 근데 F들은 그거라면서요. 힘들었나 보다. 뭐 그러면서 위로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저는 T라서 왜?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왜? 한복이 뭔 상관이야? 나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뭔 상관? 뭔 상관? 난 F가 맞나 봅니다. 아 그래요? 고건님 F예요? 저는 F의 감성을 잘 모르겠어. 단 걸 먹으면 기분은 좋아지더라. 아 그렇긴 하대요. 뭐 초콜릿 그다음에 또 뭐지? 탕수육 이런 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은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아요.